네, 이어지는 시간은 이현진 기자와 함께하는 톡톡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이현진 기자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은요, 부동산 시장 양극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양극화라는 거는 일명 잘 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양극화가 기존 주택시장하고 분양시장에서 각각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시장 양극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기존 주택시장에서는 어떤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존 주택시장이라고 하면 이미 지어진 주택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주택시장을 크게 이제 보면은 기존 주택시장하고 신규 분양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존 최근 주택시장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양극화가 나타나냐?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서울 아파트 값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방은 반대로 약세 행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왜 그럴까요? 네, 일단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 간의 격차가 커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일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수요하고 공급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 공급이 많더라도 시장에서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수요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공급량이 갑자기 늘어나면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여기에다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심사가 5월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주택시장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직격탄을 맞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서 새 아파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 선호도가 올라다 보니까 이제 주택이 분양이 되면 몸값이 올라가고 전세난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가 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일단 아파트 값으로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5월 들어서 수도권 아파트 값이 0.2%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방은 아파트 값이 같은 기간에 0.2%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와 좀 비교를 해봐도요. 지방 아파트 값은 지난해에 3.6%, 수도권은 6.19% 오르면서 동반 상승을 보였던 것과 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 수도권 집값 상승과 지방 집값 하락에는 뭐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수도권 집값 상승 이유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수도권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분양 호조,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난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구매 수요가 여전히 많습니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남 아파트 값이 수도권 전체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높은 집값 때문에 서울을 외곽으로 밀려난 세입자들이 수도권 또 수요로 작용을 해서 수도권 집값 형성에 이제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자리를 잡음으로써 이제 집값 향상에 영향을 미친 지역은 어딘가요? 네, 일단은 서울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뭐 경기도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같이 아파트 값이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성남이나 구리, 고양, 김포 이런 서울 외곽 지역이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 면에서 이제 큰 장점이 있다 보니까 탈서울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지역,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도 집값이 동반으로 오르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서울에서 천만 시대가 지났거든요. 탈서울화가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천만이 안 되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빠져나갔냐 하면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쪽에서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서울보다는 저렴하지만 네.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 수도권의 주택 가격 때문에 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이렇게 계속 올라도 괜찮은 겁니까? 네,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아파트 값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가격 조정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물량이 과잉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입주 시점이 되는 2017년, 2018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아파트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 물량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자연적으로 안정화될 것이라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수도권에서는 전세난과 또 이제 집값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지 이제 안정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수도권 집값 상승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또 지방 집값 하락 이유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일단은 가장 큰 이유가 최근 몇 년간 지방에도 공급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런 반면 지방에서는 수요가 한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또 특히 이제 입주 시기가 다가온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아파트가 공급이 됐는데 입주 시점이 돼서 공급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수요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혁신도시나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이런 호재에 힘입어서 아파트 값이 상승했는데 이런 호재들이 사라지면서 그동안 이제 적어지면서 지방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입주 시점이 2017년, 2018년이 되면 좀 더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이 되면 집값이 계속 하락세를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입주 시점에는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방 아파트 예상 입주량만 보면 올해만 해도 16만 2천 가구가 됩니다. 대구, 경북, 경남을 중심으로 사실 공급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또 5월부터 지방으로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매매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5월부터 지방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이 매매 심리가 위축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매매 심리가 얼마나 그럼 위축이 됐을까요? 네, 상당히 지방에서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3월부터였고요. 지방은 5월부터 적용이 됐는데 오히려 지방이 지금 더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지방 주택 거래량이 이게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거래량이 반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만 봐더라도 얼마나 위축이 됐는지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불안 심리가 지금도 역시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경기도 가뜩이나 안 좋은 데다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받고 또 공급량도 늘어나다 보니까 앞으로도 장기간 좀 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청약시장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청약시장에서도요, 지금 일명 잘 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양극화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견본주택에 많이 가봐도 잘 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 이 쏠림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서도 분양가나 입지에 따라서 수요자가 많이 몰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또 수도권하고 지방 간의 격차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확실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들으면 좀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수도권 이제 분양한 단지들의 예를 들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이 분양한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레미안 과천 센트럴 스위트가 1순위에서 36대 1이 넘는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10가구 모집에 4,100명이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또 경기도 화성, 동탄, 이신도시에서도 분양이 있었습니다. 동원 로얄두크 1차가 71.95대 1이라는 높은 청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미건설이 분양한 아파트가 있었어요. 안성공도 오밀인 더 퍼스트 1순위에서
0.47대 1이라는 거의 1대 1도 안 되는 그런 청약 경쟁률로 미달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수도권이 그러면 지방은 어떻습니까? 지방은 이 청약 경쟁률이 양극화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엔 아무래도 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돈이 될 만한 곳에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부산이나 대구 지역 같은 경우로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달만 해도 뭐 200대 1, 300대 1이 넘는 청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지역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부산, 대구 이런 큰 도시를 중심으로 이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지역별로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아파트 단지별로 조금 이제 청약 경쟁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광주입니다. 광산구 쌍암동에서 힐스테이트 리버파크가 분양을 했는데 45.84대 1이라는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대구도 역시 지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그 버머 센트럴 프로지오가 72.82대 1이라는 이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런데 청약이 미달된 곳도 있습니다. 부영주택이 창원 월령동에서 마산 월령 사랑으로를 분양을 했는데 청약 1순위, 2순위가 모두 미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청약 접수에서 4,300가구 모집을 했는데 850명만 청약을 하면서 청약 경쟁률이 0.3대 1이라는 아주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포항에서 이제 초곡지구에서 분양을 했는데 회산 산래 역시 1, 2순위 모두 청약이 미달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미달되는 것뿐만 아니고 청약자가 아예 없는 곳도 있다면서요? 네, 지금 이제 그렇게 심각한 지역도 있는데요. 충북 제천 왕암동에서 코아로 드림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 740가구를 모집했는데 청약자가 없었습니다. 0명이라는 아주 불명예를 기록을 했었고요. 순천에서도 역시 이제 분양을 했고 더플레이스, 보은 이평에서도 두진 하트리움이 분양을 했는데 청약자가 한 명도 없는 아주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상에 어떤 곳에서는 청약 대박을 치고 또 네. 어떤 곳에서는 미달뿐만이 아니고 아예 청약자가 한 명도 없었다니. 이게 단지와 지역별로 청약 경쟁률이 너무 차이를 보이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또 수도권 내에서도 또 지방 내에서도 각각 이렇게 입지나 분양가에 따라서 굉장히 청약률 쏠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공급 주택 가행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사실 이렇게 분양시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분양시장을 보면 수요자들을 보면 투자 수요하고 실수요로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수요 같은 경우는 내가 아파트를 사서 여기 살기보다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고요.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사서 내가 여기에 살겠다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분양시장이 실수요자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황기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지금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이 돼 있는데 그런데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쉽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꼼꼼하게 본다는 거죠. 내가 살 집이니까 학교는 어떤지, 또 직장하고 거리는 어떤지, 편의시설은 있는지 이런 다양한 입지들을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더 청약을 이제 분간을 해서 분리를 해서 보는 그런 현상이 강화되다 보니까 더 꼼꼼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특히 하반기가 참 궁금해지는데 하반기에도 지금처럼 양극화 현상이 계속 일어날까요? 네, 전문가들은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3대 악재도 있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양극화 현상이 더 뚜렷질 거라는 이제 전망인데요. 사실 이제 금리 인상 압박에다가 뭐 대출 규제 이런 부동산 시장에 그 불안 요소들이 많습니다. 근데 원래 부동산 시장이 더 불안해지면 불안해질수록 이런 쏠림 현상, 양극화 현상은 더 강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반기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현상이 더 이제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양극화 현상이 더 뚜렷해질 것이다, 더 심화될 것이다. 뭐 기분 좋은 전망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이 분양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를 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걸 이제 분석하는 이제 그 뉴스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신규 분양 아파트가 분양을 했을 때 성패를 가르는 게 주요 요소가 뭐냐라고 분석을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분양가와 입지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입지라고 한다면은 생활하기 얼마나 편리한지 이걸 본다는 건데요. 뭐 교통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하고 출퇴근은 편리한지, 또 주변에 편의시설은 돼 있는지, 또 아니면은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뭐 KTX나 뭐 RTX 이런 이제 교통 호재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호재들이 있는 곳은 분양이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으로는 분양이 이제 안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입지도 중요하긴 한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분양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앞서서 제가 이제 분양시장에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분양 성공하고 실제 계약까지 이어질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분양가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실수요자들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착한 분양가가 분양의 성패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같은 지역에서 분양이 되더라도요. 그러니까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아파트 단지가 같이 분양을 하더라도 분양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분양 성패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높은 지역은 분양이 안 되고요. 또 분양가가 낮은 지역으로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합리적인 분양가는 얼마일까요? 네, 이제 합리적인 분양가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이나 뭐 단지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합리적인 분양가가 뭘까라고 해서 표준적으로 좀 구성을 해보면요.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8년 동안에 서울 지역의 분양단지를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요걸 보면 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분양단지, 분양을 했을 때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온 단지를 보면요. 주변 시세의 118%까지 분양가가 책정이 되면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넘으면 주변 시세 대비 이걸 넘으면 실패한 단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 시세 대비 129% 이렇게 높게 나타나면 분양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분양가가 높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심리적인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 한계선이 이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118%라고 본 건데요. 이걸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분양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상반기에 사실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리다 보니까 134% 뭐 이런 수준으로 분양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입지를 가진다고 해도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양가가 좀 합리적으로 책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현진 기자의 톡톡 부동산, 오늘은 양극화된 주택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